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채널에서 맥쿼리 인프라 때문에 구독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지금 최근에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맨날 맥쿼리 얘기만 하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맥쿼리 때문에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 상승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식시장 전체 상황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은 어저께 2% 급등했고 일본도 3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중국하고 홍콩은 물론이고 유럽 그리고 호주, 베트남 등 작년 4분기 이후에 주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나라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만 잠깐 봤었는데 오늘 쭉 한번 훑어봤더니 전체적으로 굉장히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구나. 이게 지금 흐름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좁게 우리나라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더니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심지어 비트코인도 올해만 들어서 거의 40%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2천만원 초반대였는데 오늘 보니까 2,800만원까지 올라가 있던데, 물론 저는 비트코인 투자는 하지 않지만 이 뭔가 자산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진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경기 침체 계속 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대체제로 볼 수 있는 안전자산인 금 ETF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대비해서는 한 19% 정도 올랐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오르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이구나. 아울렛 갔다 왔는데, 아울렛에는 재고 처분을 위해서 할인폭이 엄청 올라간 그런 상품들이 가득했고요. 요즘 보면 삼성전자도 세일패 스타일에서 광고 엄청 해대던데, 어찌됐든 이제 재고를 줄이기 위한 몸부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불황은 오고 있고, 경기 침체는 오고 있지만, 자산 시장은 이미 선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조금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가고 있나. 올해 벌써 7.7% 올랐거든요. 보면은 그럼 누가 사고 있냐 딱 보면은 그렇게 크게 강력한 매수 주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기관이 이제 조금씩 사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왼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이제 조금씩 빨간색 그래프가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외국인은 계속 지분이 감소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는 예전에야 맥쿼리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그런 주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13%밖에 지분이 안 되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개미들의 지분이 많은 이제 그런 주식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영향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물론 이제 매수 주체로서 외국인이 나설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당연히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외국인의 영향력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쿼리가 7.7% 올랐는데 코스피도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7.6% 정도.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맥쿼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로 쳐놨는데 차트로 봤을 때도 21선, 61선, 120일선을 다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그래도 점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 그래프 봤을 때는 욕심을 좀 내보면 상반기 안에 13,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생각의 근거를 이제 한번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한 것 같거든요. 핑크색으로 표현된 이 두꺼운 매물대를 잘 돌파하고,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 끄트머리에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조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오면서, 이 노란색 동그라미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저점을 점점점 높여오면서 체력을 비축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추세를 전환한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쭉 이제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되게 좋다. 그리고
이 느낌이 왼쪽에 보시면 2011년에 보면은 한 7월 달 정도? 이때도 이제 한동안 계속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주춤 하다가 계단식으로 점프 하면서 이제 올라갔었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건 물론 제 희망이 좀 섞여 있는, 그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렇고요. 지금 이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만약에 이제 작년 말에 390원 배당을 했으니까 그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치면 배당률은 한 6.5%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 금리 상승에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었다라고 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변동금리 대출이 조금씩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통보도 오고 있고, 오늘 뉴스에도 조금씩 나오던데, 현재 배당률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금리 인하하는 게 자금 시장의 안정도 뭐 같이 플러스 된 거라고 하던데, 어찌됐든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침체기에 보면 맥쿼리 인프라는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많이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돼서 주가 흐름이 안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때 보면은 맥쿼리 인프라는 꾸준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 오히려 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높이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리세요. 하지만 또 뭐 조금 안정적인 대안으로는 맥쿼리 인프라를 사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는 하지만 뭐 주식 시장에는 선반영돼 있고 그러니 주가 흐름은 좋을 거야.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리오프닝주나 뭐 반도체주나 아니면 지수 ETF 뭐 어떨 땐 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를 살 수도 있겠죠. 지수에 레버리지 되는 그런 거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우리가 공격 일변으로 갔다가 이게 경기 침체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겠지만 주가를 확 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아니면은 좀 해지하는 차원에서는 맥쿼리 인프라의 비중을 좀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뭐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 희망이 섞인 어떤 얘기니까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뭐 너무 장밋빛 미래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12,5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쭉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한 방에 가지는 않겠죠. 재작년처럼 뭐 약간 계단식으로 가긴 할 텐데, 어찌됐든 12,500원 정도 뭐 13,000원까지는 그래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욕심내면 다시 연말까지는 한 14,000원을 다시 회복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꿈을 좀 꿔봅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현재의 배당률을 고려하면 배당률을 고려해서 그냥 좀 사놨다가 주가 상승이 되면 고맙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 고맙고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한 번 조금은 투자를 조금 더 늘려볼 생각도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했습니다. 내일 주식시장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열리는 미국 시장을 한번 또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